드디어 이번 삼성 언팩 행사를 통해서 갤럭시 폴드 폴더블 폰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1세대 폰이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완성도 있고 매력적인 폰임에는 분명한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여러가지 내용들을 바탕으로 볼 때 아직은 구매하기에는 좀 아쉬운 몇 가지 사항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갤럭시 폴드를 사지 말아야 될 이유 6가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두께를 들 수 있습니다. 폴더블 폰이라는 컨셉 때문에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접어서 쓰는 형태로 가지고 다니게 되는데요. 일단 이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접은 상태의 두께가 이번에 공개된 사진들이나 핸즈온 영상들을 바탕으로 볼 때는 생각보다 꽤 두꺼운 편입니다. 물론 잡고 쓰기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두께까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존에 나와 있는 스마트폰이나 이번에 같이 발표된 갤럭시 S10과 비교해보면 월등하게 두꺼운 두께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포지션이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휴대하거나 그리고 전화를 받거나 간단한 문자를 보내거나 할 때는 접어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 두께감이 생각보다는 꽤 두껍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두께감은 조금 아쉬운 느낌인 것 같아요. 기존에 휴대하는 스마트폰의 두께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은 더더욱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폰 가격이 가격이니만큼 생폰으로 쓰기보다는 아무래도 보호할 수 있는 케이스가 꼭 필요한데 그 케이스까지 끼웠다고 생각하면 두께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외부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4.7인치로 굉장히 좀 애매한 크기로 나왔다는 점이에요. 기술적인 한계 때문인지 아니면 배터리 때문인지 외부 디스플레이와 내부 디스플레이의 연속성 때문에 비율을 맞춰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은 펼쳤을 때 만족감은 좋을지 몰라도 접어서 쓸 때의 4.7인치 디스플레이가 전체적인 폰 사이즈에 비해서 애매한 크기라는 점이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기계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아래의 베젤도 상당히 큰 편이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편하지 않을 것 같고 보기에도 좀 아쉽고, 그리고 전면 디스플레이에서 문자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상관없는데 웹서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유튜브를 본다든지 외부 디스플레이로 접어서 간단하게 쓸 때는 만족감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포지션 자체가 그래도 스마트폰이다 보니까 폰의 형태로 사용할 때 만족감도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접어서 쓸 때의 만족감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갤럭시 폴드는 접었다 펼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기보다는 접어서 휴대할 수 있는 태블릿이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부 디스플레이의 힌지 부분이 조금 자국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발표 영상에서 시연을 할 때 내부 디스플레이의 힌지 부분이 약간 자국 같은 게 생기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중국에서 기존에 나왔던 다른 폴더블 폰처럼 우글우글하는 느낌이 들진 않고 깨끗하게 펼쳐지고 하긴 하는데 접히는 부분이 그래도 자국이 조금 남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 체크해봐야 될 내용 같고요. 이 부분은 출시 1까지 계속 개선이 될 수 있으니까 출시가 된 이후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해외에는 4G로 출시가 되는데 국내에는 5G 전용 기기로 아마 출시가 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전체적으로 5G로 갈 거는 분명하긴 하지만 LTE가 초창기에 적용이 됐을 때 초창기 요금제가 기존의 3G 요금제보다 월등히 비쌌던 점, 그리고 서비스 초창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점 등을 생각해보면 기계 자체의 가격도 가격이지만 갤럭시 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입해야 되는 5G 요금 같은 게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점 등은 고려를 해봐야 될 사안 같아요. 3G 요금제에 비하면 LTE 초창기 요금은 진짜 폭리 수준이었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갤럭시 폴드의 시장 반응이 괜찮을 경우에는 노트의 폴더블 버전이 조기 출시될 수도 있을 거라는 기사들이 찾아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갤럭시 폴드를 펼쳐서 쓸 때 S펜과 결합되면 정말 엄청난 시너지가 생길 거라는 거는 누구나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저도 정말 생각만 해도 그거 당장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조합인데 삼성도 이 부분은 분명히 알고 있겠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노트의 폴더블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차기 폴더블 폰이 빨리 나온다면 비싸게 주고 산 이 기계가 바로 구형 기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정말 비싼 가격이기 때문이죠. 가격이 국내 가격으로 예상하기에는 대략 240만원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작년에 애플의 아이폰 XS 맥스가 나왔을 때도 20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을 보고 정말 치를 떨었던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 이 폰이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선뜻 지갑이 열리진 않을 것 같아요. 240만원이면 간단히 생각해서 갤럭시 S10 한 대하고 노트북 한 대 이렇게 살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갤럭시 폴드가 1세대 어느 정도 실험작인 면을 생각을 해보면 이 1세대를 이 가격을 주고 선뜻 구매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은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물론 그 가격에 걸맞게 스펙이나 사양들은 정말 빵빵하긴 하지만 과연 240만원 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폴드를 구매하지 말아야 될 이유 6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와봤을 때 어떤 모습일지, 또 실제로 만져봤을 때 느낌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4월쯤 돼서 갤럭시 폴드를 만져볼 기회가 생길 때 지금 언급한 내용들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의 다음 영상이 기다리시는 분들은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다음 영상 또 열심히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